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주중에 있는 프로토 총 5경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고요. K리그 2경기 그리고 J리그컵 3경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말에는 일요일에는 적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에는 부주력이 적중이 됐었고 이제 고배당이 한 폴 낙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승무패 같은 경우에는 좌측의 풀백 같은 경우에는 10개가 적중이 됐었고 우측에 뭐 독식픽이나 나머지 뭐 최종 픽도 그렇고요. 다 9개씩이 적중이 됐었습니다. 좀 아쉬웠던 경기들은 이제 아쉬웠던 부분들은 이제 K리그에서의 좀 이변이 좀 많았었고 EPL이 올킬이 될 거라고 저는 토트넘 경기 전에 생각을 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득점을 하면서 이제 토트넘이 승리하면서 이변의 결과가 나와서 이 픽에서는 이제 등수 안에는 들지 못했었던 상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레스 오사카 대 사간도스의 경기고요. J리그는 컵 경기고 K리그는 리그 경기입니다. 그래서 J리그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도 있겠죠. 일단 세레스 오사카 대 사간도스의 경기고요. 상대 전적은 4승 2무 4패를 하고 있습니다.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와 해외 둘 다 승무 쪽을 가리키고 있고요. 저는 이 경기 개인적으로는 무승부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를 좀 무승부를 바라보는 부분들은 뭐 사실 사간도스가 뭐 경기력은 세레스 오사카보다는 조금 더 낫습니다. 더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일단은 원정에서의 사간도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세레소가 경기력이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그렇게 나쁘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특히나 이 측면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기요타케라든지 아니면 사카모토와 같은 이런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간도스는 측면을 굉장히 넓게 사용을 하면서 오버래핑도 굉장히 활발하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두 팀의 모습에서의 경기력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세레스 오사카가 측면에 대한 공간들이 좀 있는 편이기도 하고 이 볼 처리가 굉장히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그래서 사간도스가 더 유리한 경기에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원정이라는 점과 그리고 세레스 오사카의 경기력이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다라는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경기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팀 다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는 팀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두 팀의 스타일과 경기력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득점이 좀 적게 나오는 언더 쪽의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세레스 오사카의 핸디캡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나고야 대 비셀고베의 경기고요. 상대 전적은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무 쪽, 해외 배당에선 승패 쪽을 가리키고 있고 저는 이 경기는 나고야의 승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셀고베의 경기를 오랜만에 봤는데 일단 두 팀 다 컵을 버릴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뭐 두 팀 다 지금 순위적으로도 비슷하기도 하고 비셀고베는 원래 컵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 팀이고 나고야도 일단은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따기 위해서 물론 리그에서도 순위가 중요하긴 하지만 더 쉬운 방법이 이제 컵에서의 우승이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나고야 역시 컵을 버릴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팀 다 100%의 전력으로 좀 나오게 된다면 비셀고베의 최근의 경기력을 봤었을 때 스타일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비셀고베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후르아시 선수가 이적을 한 거죠. 후라시가 이적을 하면서 이 공격에서의 마무리가 물론 더글라스 선수가 있긴 하지만 후라시가 그런 침투할 때 그런 모습들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 부분이 좀 후라시가 빠진 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나고야가 뭐 공격에서의 모습들은 굉장히 좀 나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저는 비셀고베의 수비도 침투하는 부분들이나 압박에 고전하는 부분들 그리고 중앙에 대한 공간 등 저는 나고야가 이 경기는 충분히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팀 다 100%의 전력으로 나왔을 때 그래서 나고야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팀 다 컵에 이 중점을 많이 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팀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기보다는 이 토너먼트죠.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그 경기였었다면 오버를 조금 더 고려를 했겠지만 컷 경기라는 점에 있어서 단판이라는 점에 있어서 저는 언더 쪽으로 득점이 적게 나오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득점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고야의 1점차 승리, 나고야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인천 대 성남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무승부 쪽, 해외 배당에선 승 쪽이지만 무합의 빈도도 있습니다. 상대 전적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저는 일단은 성남이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경기를 이변을 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인천이 지금 최근에 이 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연승을 하고 있는 성남을 만나서 사실 뭐 지금의 흐름에서는 인천이 좀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경기력적인 부분들을 봤었을 때 성남의 이 뮬리치 선수를 받쳐줄 선수들이 좀 너무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이 경기력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성남의 불안한 제공권, 그리고 이런 수비에 느린 주력들, 인천이 역습이나 크로스 공격이 나쁘지 않아서 저는 인천이 더 유리한 경기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도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두 팀 다 지금 주중 경기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두 팀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많은 득점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운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인천이 이기더라도 1점 차로 좀 똥줄승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가와사키 대 시미즈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와 해외 둘 다 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뭐 이 경기는 설명이 필요 있나 싶습니다. 일단은 뭐 가와사키가 컷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도 있겠지만, 지금 사실 뭐 리그에서의 승점이 2위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컷 경기를 쉽게 버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방에서의 패스 플레이나 뭐 압박이나 역습 이런 부분들이 좋긴 하지만 수비가 좀 굉장히 불안한 부분들이 많고요. 가와사키가 미토마가 빠진 이후에 가와사키도 조금 경기력이 조금 흔들리는 그런 득점력이 있어서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시미즈 정도는 홈에서는 무난하게 잡아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와사키가 이 경기 지금 시미즈는 이 컷 경기보다는 리그 경기에 조금 더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가와사키의 대승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가와사키의 대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가와사키의 핸디캡 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서울대 제주의 경기고요. 상대 전적은 일단은 제주가 조금 더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패쪽, 해외 배당에서는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서울의 승도 조금 고려했을 정도로 일단은 좀 이변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고요. 일단은 제주가 지난 주말 경기 때, 울산과의 경기 때 굉장히 좋은 부분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제주 역시 주민규 선수를 받쳐주는 선수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서울도 이 주말 때 이제 전북과의 경기 때 뭐 나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쳐 있었던 전북이긴 했었지만, 그래도 그런 전북 경기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전북을 상대로 뭐 페널티킥도 있긴 했었지만 그래 두 골을 만들어냈었다라는 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특별한 부상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 수비가 좀 불안하긴 한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서울이 좀 이 경기 이변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가 제공권이 워낙에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서울은 가브리엘이나 지동원이나 어쨌든 뚝배기의 모습을 경기가 안 풀리면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변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변이라면 서울의 승을 가져가기에는 이 두 팀의 경기력과 흐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쉽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이 경기는 언더가 정배인데 저는 역배인 오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배를 바라보는 부분들은 일단 서울도
이 지난 경기 때 많은 득점을 하면서 득점 감각이 조금 올라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주 역시 지난 경기 때 많은 득점을 만들어냈었기 때문에 두 팀의 모습들 저는 좀 오버가 역배로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핸디캡 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세레소의 언더, 2번은 나고야의 승, 3번은 인천의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4번은 가와사키의 승, 5번은 서울의 핸디캡 승을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경기 중에서 한 개의 픽을 가져와 봤습니다. 부주력 픽이고요. 주력과 고배당 픽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공유가 되고 있고,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나고야의 승, 두 번째는 인천의 언더, 세 번째는 가와사키의 오버를 가져가 봤고 5.0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영상 촬영 후에 또 이제 승무패 초안 영상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